송혜교가 만났던 남자들은 다들 아는 얘기라는 말을 했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최초 제기한 가운데 과거 이 채널이 언급한 송혜교의 남자들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강용석은 유튜브에 송중기, 송혜교, 박보검 모든 논란 총종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용석은 송혜교가 만났던 남자들은 다들 아는 얘기라는 말을 했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김세혜 전 MBC 기자는 드라마 하는 남자들하고 다 사귄다며 받아쳤다. 이날 이들이 언급한 이른바 송혜교의 남자들은 무려 8명에 이른다. 강용석은 총정리하는 김에 송혜교가 만났던 남자들을 정리해드리겠다면서 송혜교와 작품을 함께 했던 남자 배우들을 합성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배우 이창훈, 현빈, 이병헌, 송중기 등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일명 송성 커플로 불리던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파경 소식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어 지난 2017년 10월 31일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했다. 태양의 후예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당시 두 사람이 실제 결혼에 골인하면서 결혼식 당시 국내외 취재진은 물론 팬들까지 결혼식장을 둘러싸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사의 한 번째 이미지. 송혜교 송중기 이혼 사진 TV. 그러나 결혼 2년 만에 두 사람은 결별을 선언했다. 송중기는 지난 6월 26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고 송혜교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 송혜교도 이날 자신의 소속사 AA 코리아를 통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말을 아꼈다.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돌입했으며 송혜교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송혜교는 차기작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송혜교 측은 지난 7월 루머를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경찰에 제출했다. 15개의 아이디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명으로 자신의 SNS에 송혜교의 이혼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기사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을 단 여성 B씨였다. 이재만 변호사는 악성 댓글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에 적시를 해서 명예를 침해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단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행위 즉 욕설 등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악플의 지속성 여부는 형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난데없는 루머로 몸살을 앓았던 정유미는 당시 루머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악플러까지 모두 고소했다. 아이돌 스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미는 최근 악플러 12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걸그룹 트와이스, 가수 아이유, 수지 등도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스타들의 악플 대처법이 더 이상 용서도 선처도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악성 댓글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송혜교와 유아인이 담겼다. 송혜교는 품 안에 큰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유아인은 그런 송혜교에게 기댄 채 두 눈을 감고 행복한 미소를 띤 모습이다. 선남선녀 그 자체인 투샷이 감탄을 자아낸다. 이에 누리꾼들은 홍식씨 좋아하는 거 티 팍팍 나네요. 둘 다 진짜 너무 좋다. 우정 영원하네요. 송중기 이혼한 거랑은 관련 없는 우정이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베테랑은 광역수사대 형사와 재벌 3세의 대결을 그린 영화. 특히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른바 맷값 폭행이라 불리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M&M 대표였던 최철원 씨는 시위를 하던 화물 차량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 폭행한 뒤 맷값을 건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유아인이 분한 조태호가 바로 최철원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이기도 하다. 그는 극중 자신감 넘치는 외면 속열등감을 품고 있는 조태호로 분해원들이 깡처리에서의 따뜻한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옥주현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18, 19살 그때로 돌아가 차근히 꺼내놓은 보물 같은 이야기는 몇 날을 계속 생각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 고맙다 친구들 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조효정과 송혜교의 모습이 담겼다. 옥주현은 또 다른 게시물을 게재하며 조물주께서 11월에 쓸 미모가루 한 통을 다 부어 빚은 절세 미인이라고 적었다. 이어 송혜교가 자신의 다리를 직접 안마해주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월드스타께서 다리 마사지도 매우 꼼꼼하게 잘 해주시네. 아이 시원해. 얜 왜 손발도 예뻐라고 덧붙였다. 과거 송혜교가 Do you know 그 교수랑 같이 중국에서 항일 역사 어쩌고 하는 이벤트에 함께 했던 기억이 있네요. 또 세금 델루도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나 싶었고 연예인이 톱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얼마나 강력한 매니징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소위 톱스타들이 많죠. 난 사실 송혜교도 이 정도 재력과 레벨이 될 스타성과 노력이 있었나 하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업체에서 얼마나 많이 매체에 노출시켜주고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주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혜교와 중국 파워 관련은 뭐 그런 거죠. 아이고 중국 자본의 산업 전반, 문화까지 잠식당하겠네요. 큰일입니다. 이번 방송으로 하나의 깨달음을 얻네요. 신중에는 대가가 따른다. 중국 스폰도 아니라고 하시면 마지막 실타래는 2개 정도로 좁혀지네요.
옛날에 내 딸 서영이 랑드라마의 서영이가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이미 이 정도면 한 개인으로서는 이룰 건 다 이룬 건데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사람이. 물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많지만 단순히 활동하는 거랑 중국 공산당 핵심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장쯔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됨.